세 번째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오한이는 겨우 눈을 떴다. 반쯤 감긴 눈으로 시계를 확인한 그녀는 경악했다. 7시 30분 맙소사 8시까지 MJ그룹에 도착해야 하는데 아직도 침대 위라니. 오늘은 수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얻어낸 그토록 바라던 인턴 첫 출근 날이었다. 한이는 빛의 속도로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한 달치 아르바이트 월급을 털어 산 가장 단정한 오피스룩을 챙겨 입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다. MJ그룹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한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빌어먹을 브래지어 끈이 꼬여 신경을 건드리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구석진 곳에 짙은 선팅이 된 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한이는 좌우를 살핀 후 차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황급히 길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차 유리를 거울 삼아 슬쩍 속옷 매무새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차 안에 젊고 냉철하기로 악명 높은 MJ그룹 강민혁 회장이 앉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린 차에 원웨이 미러를 통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는 허공에 멈춰 있었다. 오한에는 23 지방대를 갓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MJ그룹 인턴십에 합격한 씩씩하고 낙천적인 아가씨였다. 비록 가끔은 덜렁대고 허술한 구석도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MJ그룹 인턴십은 단순한 경력을 넘어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꿈의 첫걸음이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애써 차려입은 블라우스는 구겨지고 머리는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브래지어였다. 어젯밤 늦게까지 면접 준비를 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인지 아침에 정신없이 옷을 입다가 그만 브래지어 끈이 꼬여버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꼬인 끈은 그녀의 어깨를 파고들며 신경을 건드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MJ그룹 정문이 코앞에 보이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날부터 지각은 면했지만 이 상태로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잠시 몸을 숨기고 옷매무새를 고칠 만한 곳을 찾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이었다. 최고급 세단 특유의 광택나는 검은색 차체와 짙게 선팅된 유리는 마치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아무도 없겠지. 잠깐만, 정말 잠깐만. 한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사주경계를 펼쳤지만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큰맘 먹고 차 뒤쪽으로 돌아가 재빨리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꼬인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바로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끈은 더욱 꼬여버렸고 그녀는 진땀을 흘리며 낑낑거렸다. 젠장,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욕설을 내뱉으며 아예 블라우스 단추를 두어 개 풀고 본격적으로 수리 작업에 들어갔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이 빌어먹을 브래지어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한편 차 안에 앉아있던 강민혁은 눈앞에 펼쳐진 황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오늘 아침 일찍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어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고 차 안에서 잠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젊은 여자가 나타나 자신의 차 유리를 거울 삼아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불쾌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저렇게 대담하고 뻔뻔한 여자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앳되고 풋풋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야무지고 당찬 구석도 있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진지하고 절박한 표정은 왠지 모르게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한이는 꼬인 브래지어 끈을 푸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마지막으로 차 유리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MJ그룹 건물 안으로 향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입계는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목격한 이 황당하고 기막힌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좀처럼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애써 차려입은 블라우스는 구겨지고 머리는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브래지어였다. 어젯밤 늦게까지 면접 준비를 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인지 아침에 정신없이 옷을 입다가 그만 브래지어 끈이 꼬여버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꼬인 끈은 그녀의 어깨를 파고들며 신경을 건드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의 대담함, 뻔뻔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귀엽고 순수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회사 안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아주 작지만 강렬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바로 오늘 아침 그의 차 유리를 거울 삼아 브래지어를 고쳐매던 대담한 아가씨 오한이가 있었다. 브래지어와의 사투를 성공적으로 마친 오한이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MJ그룹 로비에 들어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초현대식 건물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는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MJ그룹의 로고가 거대한 크리스탈 조형물로 빛나고 있었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한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자신의 인턴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안내 데스크에서 인턴 사원증을 받고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녀가 배정받은 부서인 마케팅팀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다. 팀원들은 대부분 젊고 활기차 보였고 그녀의 등장에 따뜻한 미소와 함께 환영 인사를 건넸다. 오한혜 씨 환영합니다. 저는 마케팅팀 김민지 대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혜 씨 인턴 생활을 도와드릴 거예요. 상냥하고 친절해 보이는 김민지 대리의 안내에 따라 한이는 자신의 자리에 짐을 풀고 간단하게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고 그녀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다. 잠시 후 팀 전체 회의가 있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오늘 새로 부임한 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반기 마케팅 전략에 대한 보고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한이는 신입 인턴이었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밀려왔다. MJ그룹의 회장님이라니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일까. 회의실은 이미 대부분의 팀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이는 김민지 대리의 안내에 따라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이가 숨을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혁, MJ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오늘 아침 그녀가 자신의 차 유리를 거울 삼아 브래지어를 고쳐매던 바로 그 차 안의 남자였다. 한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는 분명 오늘 아침 그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녀의 얼굴이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맙소사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란 말인가. 강민혁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냉철한 눈빛으로 좌중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확히 한이에게 와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이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의 입계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희미한 그러나 분명 비웃음처럼 보이는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한이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마케팅 팀장은 하반기 전략에 대해 보고했고 강민혁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보고서의 허점들을 지적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빈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에 임했다. 한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회의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강민혁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까봐 전전긍긍했다. 혹시라도 그가 오늘 아침의 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을 심정이었다. 다행히 회의는 별다른 사건 없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인턴 사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MJ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한혜 씨라고 했나요?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정확히 한이를 향했다. 한이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더욱 숙였다. 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게 떨려 나왔다. 앞으로 오한혜 씨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더욱더요. 그의 마지막 말은 분명 오늘 아침의 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이에게 쏠렸고 그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한이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앞으로의 인턴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혜 씨,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왜 갑자기 한혜 씨를 콕 집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김민지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다. 한이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한이의 인턴 생활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강민혁 회장과 마주칠까봐 항상 노심초사했고 그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한이는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 뒤에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이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했다. 그녀의 열정과 성실함은 조금씩 팀원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김민지 대리 역시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MJ그룹의 새로운 주력 상품 출시를 앞두고 사내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 것이었다. 한이는 밤새도록 고민하여 자신만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제출했고 놀랍게도 그녀의 기획안이 최종 후보작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강민혁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발표가 끝나고 강민혁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한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읽히는 듯했다. 그것은 놀라움일까 아니면 인정일까? 한이는 그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렸다. 엿보는 자가 아닌 큰 상사로서 그가 내릴 평가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만남은 앞으로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모든 것이 여전히 불확실한 안개 속이었지만 한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강민혁 회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알 수 없는 표정에 오한에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결과를 기다렸다. 다른 임원들은 한이의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한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답변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입 인턴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강민혁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한혜 씨의 아이디어 상당히 흥미롭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그룹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물론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참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평가는 예상외로 후했다. 한이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주변의 다른 임원들 역시 그의 평가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공모전의 최종 결과는 추후에 발표하겠지만 오한혜 씨는 오늘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강민혁 회장의 마지막 말은 한이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불안감과 자괴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MJ그룹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꼈다. 공모전 이후 한이의 회사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리숙한 낙하산 인턴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인정하며 중요한 업무들을 함께 논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지 대리 역시 한이의 든든한 멘토이자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그녀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한이의 앞날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상과 강민혁 회장의 미묘한 관심은 일부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그녀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다른 인턴 사원들의 견제는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사사건건 한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오한혜 씨, 저번에 회장님 앞에서 발표했던
그 아이디어 말이야. 그거 사실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건데 오하네 씨가 교묘하게 가로챈 거 아니야. 인턴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한이는 그런 그들의 유치한 질투와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려 애썼다. 그녀는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했다. 강민혁 회장은 그런 한이의 모습을 몰차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녀에게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주시하며 그녀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는 한이가 제출하는 보고서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때로는 익명으로 그녀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 또한 그녀가 다른 동료들의 모함이나 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돕거나 상황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한이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경쟁 인턴 사원의 방해로 인해 미팅 직전에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 강민혁 회장의 비서인 윤 실장이 나타나 한이에게 백업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오하네 씨, 이건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겁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한이는 윤 실장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강민혁 회장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항상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녀를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숨겨진 따뜻함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또 한 번은 한이가 참여하고 있던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팀 전체가 며칠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해 역시 절망적인 심정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이메일로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 안에는 현재 프로젝트 가바오 에테이루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한이는 직감적으로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이 강민혁 회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쾌한 해결책은 평소 그가 회의석상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리고 팀 전체를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민혁 회장이 보내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했고 다음 날 팀 회의에서 그것을 발표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기획안에 감탄하며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한이는 강민혁 회장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조금씩 거두고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속정이 깊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고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여전히 너무나 큰 사회적 격차가 존재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이미 약혼녀가 있다는 소문이 회사 내부에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한이는 가슴 아팠지만 애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강민혁 회장 역시 한이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그녀를 둘러싼 회사 내외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그녀가 감당해야 할 상처와 어려움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숨긴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해 보였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안타까운 엇갈림 속에서 서로를 놓치고 말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MJ그룹의 신제품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이후 오한에는 동료 인턴들 사이에서 은근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가 고배를 마신 몇몇 인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적대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업무를 방해하려 들었다. 한이는 그런 유치한 괴롭힘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 이러한 상황들은 적잖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마케팅팀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에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MJ그룹의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팀 전체가 몇 주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며 공을 들이고 있었다. 한해 역시 자료 조사와 아이디어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며칠 앞두고 팀의 핵심 자료들이 담긴 USB 메모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USB에는 한이가 밤새도록 정리한 시장 분석 자료와 경쟁사 동향 보고서 그리고 팀원 전체가 함께 작업한 프레젠테이션 최종 시안까지 들어있었다. 만약 이 자료들을 제때 찾지 못한다면 마케팅팀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MJ그룹의 중요한 사업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팀장은 물론이고 다른 팀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USB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무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도 USB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험악해졌다. 팀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특히 평소 한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몇몇 인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오한혜 씨, 혹시 USB 마지막으로 본 사람 한혜 씨 아니에요? 어제 제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한혜 씨가 요즘 회사 기밀 자료에 부쩍 관심이 많다는 소문도 있던데. 설마 경쟁사에 자료 넘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억측과 비난이 한이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녀가 어젯밤 마지막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USB를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도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절박한 모습이 더욱 의심을 사는 듯했다. 팀장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경찰에 신고할 기세였고 다른 팀원들 역시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윤 실장을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후였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강민혁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은 황급히 다가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다른 인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이를 향해
다시 한번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강민혁 회장은 모든 이야기를 몰차 듣고 난 후 천천히 한이에게 다가갔다. 한이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짧았던 인턴 생활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과 함께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오한혜 씨, 강민혁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고개 드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하십시오. 정말 당신이 한 짓이 아닙니까? 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어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보다는 오히려 어떤 믿음과 연민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른 팀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USB를 훔쳐간 범인은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자가 있다면 그 또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그의 단호한 명령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회의실 안에는 강민혁 회장과 한혜 그리고 윤 실장만이 남았다. 오한혜 씨 많이 놀랐을 텐데 일단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젯밤 있었던 일들, 그리고 당신이 혹시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뭐든지 좋습니다. 강민혁 회장의 예상외로 부드러운 말투에 한이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에게 어젯밤 자신이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던 과정과 USB를 마지막으로 보관했던 장소, 그리고 평소 자신을 괴롭혔던 몇몇 인턴들의 행동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이 인턴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절박한 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홀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자신 역시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강민혁 회장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성공을 꿈꾸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드리워진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그녀의 그런 모습이 아침 출근길 차 유리창에 비쳤던 조금은 엉뚱하고 대담했던 행동과 겹쳐지면서 왠지 모를 연민과 함께 묘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오한혜 씨. 일단 오늘은 댁으로 돌아가 푹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출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한이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낸 후 즉시 윤 실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회사 내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하고 어젯밤 마케팅팀 사무실 주변을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한이가 언급했던 몇몇 의심스러운 인턴들의 과거 행적과 평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실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다. CCTV 영상에는 경쟁 인턴 중 하나인 박미진이 모두가 퇴근한 후 몰래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와 USB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이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이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공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강민혁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박미진의 비행을 폭로하고 그녀를 해고 조치했다. 또한 무고한 한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다른 인턴들에게도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한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강민혁 회장은 왜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일까? 그는 분명 오늘 아침에 그 사건을 알고 있을 텐데 어쩌면 그는 자신을 동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숨겨진 따뜻함과 배려심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꿈결 같았던 그의 관심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USB 도난 사건이 오한의의 결백으로 마무리되고 그녀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정직함이 강민혁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후 회사 내에서 한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어리숙한 낙하산 인턴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실함을 인정하며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동료들이 늘어났다. 김민지 대리 역시 한이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좋은 선배로서 그녀의 회사 생활 적응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한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민혁 회장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을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특히 그가 혹시라도 아침 출근길에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러던 중 MJ그룹의 하반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해외 합작 투자 설명회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중국 상하이 출장팀이 꾸려졌다. 이 출장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기에 강민혁 회장이 직접 팀을 이끌고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갓 인턴 딱지를 뗀 오한의가 정식 팀원으로 발탁된 것이었다. 오한의 씨, 이번 상하이 출장에 자네도 함께 가야겠네. 자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외국어 능력이 이번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 강민혁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한이는 물론이고 마케팅팀 전체가 깜짝 놀랐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입 인턴에게 이렇게 중요한 해외 출장 기회를 준다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부에서는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한이는 애써 그런 시선들을 외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번 출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회장님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며칠 후 한이는 강민혁 회장과 윤 실장 그리고 마케팅팀의 핵심 멤버 몇 명과 함께 상하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석과 낯선 외국 땅에서의 중요한 임무는 그녀에게 설렘과 동시에 엄청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부터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현지 합작 투자 파트너 회사와의 미팅 시장 조사 그리고 설명회 준비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한이는 뛰어난 중국어 실력과 꼼꼼한 자료 분석 능력으로 팀에 큰 도움을 주었고 강민혁 회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과 함께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공모전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한이와 강민혁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낯선 환경과 긴장감 넘치는 업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 번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한이가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하고 있을 때였다.
피곤함에 지쳐 잠시 책상에 엎드려 졸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가 덮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다가온 강민혁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한혜 씨. 건강을 해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시 눈이라도 붙이세요. 내일 미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다. 한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또 한 번은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이었다. 팀원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지만 한이는 잠 못 이루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시간에 혼자 산책하는 겁니까? 오한혜 씨. 강민혁 회장이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정장 차림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훨씬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아주 조금씩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한이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강민혁 회장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을 넘어 이미 깊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해 역시 강민혁 회장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유머 감각도 있었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독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연민과 함께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밤, 출장팀 전체 회식이 열렸다.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자축하는 자리였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강민혁 회장은 평소와 달리 조금은 풀어진 모습을 보였고 팀원들과 격에 없이 어울리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이는 그런 그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술잔을 건넸다. 회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민혁 회장은 그녀의 잔을 받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오한혜 씨야말로 이번 출장의 1등 공신입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호감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설레는 감정들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강민혁 회장은 한이에게 잠시 함께 걷자고 제안했다.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듯한 따뜻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한혜 씨, 강민혁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오늘 아침 당신이 내 차 유리를 거울 삼아 브래지어를 고쳐매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한이는 얼굴이 화산처럼 폭발할 듯 빨개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회장님, 그건, 하지만 그때 당신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오하네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강민혁 회장은 한이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다. 과연 한이는 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은 앞으로 그들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상하이의 밤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과 더 충격적인 브래지어 사건의 목격자였다는 사실, 폭로는 오한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뜬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얼굴은 이미 터질 것처럼 붉어졌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하고 민망한 순간이 또 있을까? 그녀는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혜 씨, 괜찮아요. 너무 놀랐어요. 민혁은 당황한 한이의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그걸 정말 보셨단 말씀이세요? 한이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아니면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네, 봤습니다. 아주 자세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귀엽고 솔직한 당신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금씩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민혁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히려 즐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의 솔직함에 한이는 더욱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의 뜨거운 시선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분명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차 유리는 특수 제작된 원웨이 미러라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밖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중요한 미팅 때문에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고 차 안에서 잠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의 설명은 한이를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만천에 드러난 듯한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동시에 그의 대담하고 솔직한 고백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제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한이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민혁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왜요? 나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 특히 당신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브래지어와 사투를 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한이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애써 참으며 그를 흘겨보았다. 회장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놀리다니요. 천만에요. 나는 지금 아주 진지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하네 씨.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당신의 덜렁대는 모습도, 가끔은 엉뚱한 행동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나와 정식으로 만나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서 말입니다. 민혁은 한이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이는 그의 갑작스럽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 역시 그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감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격차가 존재했고 무엇보다 그는 회사의 회장이었으니까.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저 평범한 인턴일 뿐이에요. 회장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한이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주저하며 말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려웠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당신의 마음뿐이에요. 당신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그저 내 손을 잡고 나를 믿고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민혁은 그녀의 불안감을 눈치챈 듯 더욱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한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저 무섭고 어려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회장님의 숨겨진 따뜻함과 배려심을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회장님을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한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민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한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한혜 씨. 내 마음을 받아줘서.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 줄게요. 두 사람은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 아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비밀에 붙여야 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묻어나왔다. 한이는 인턴 기간이 끝나고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MJ그룹 마케팅팀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마케터로 성장해 나갔고 강민혁 회장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다. 강민혁 회장 역시 한이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예전의 차갑고 냉정한 모습에서 벗어나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리더로 변해갔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회사 전체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그의 변화는 모두 한해 덕분이었다. 물론 그들의 사랑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회사 내외부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 사람의 사회적 격차에서 오는 편견들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특히 강민혁 회장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소문은 그들의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나갔다. 아침 출근길 차 유리창에 비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로맨틱 코미디보다도 더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에는 아마도 행복한 결혼과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의 뜨거운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강민혁과 오한이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갔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냉철한 회장과 성실한 사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행복한 연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나갔다. 한이는 민혁의 숨겨진 따뜻함과 유머 감각에 매일같이 설렘을 느꼈고 민혁 역시 한이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 연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 내부에 떠돌던 회장님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었지만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눈치챈 몇몇 직원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언론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MJ그룹 강민혁 회장, 신임 여사원과 비밀 열애,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 재벌 회장과 평범한 여사원의 로맨스 진실은 등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예상치 못한 열애설에 한이는 당황하고 불안해했지만 민혁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한이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밝혔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한혜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제 삶의 전부이자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배경이나 조건 따위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오한혜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부디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론은 점차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시기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한이는 MJ그룹 마케팅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성과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동료들의 신임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마케터 오한의였다. 강민혁 회장 역시 한이와의 관계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변화는 MJ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갔다. 몇 년 후 강민혁과 오한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바로 MJ그룹 본사 앞 넓은 광장에서 야외 결혼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한이에게 수치스럽고 민망했던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특별한 장소였다. 결혼식에서 한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혁과 한이는 자신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그 검은색 세단을 타고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왔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미소 지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아침 내가 이 차 유리에 대고 무슨 짓을 했는지 한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민혁 역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러며 어떻게 있겠어요. 내 평생 그렇게 황당하고 귀여운 광경은 처음 봤는걸요. 그때 당신 정말 대단했죠. 아이, 참 놀리지 말아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다고요. 하지만 만약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엉뚱하고 황당했던 순간이 우리를 이어준 운명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민혁은 한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에는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차창 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햇살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어설픈 인턴과 냉정한 회장.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가장 바보 같은 순간에 가장 위대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막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있었다.